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다시피 저번에 풀었던 거에서 이어서 다시 한번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C단계 1401번이요. 보겠습니다. 1401번. 저번에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얼추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은 읽었다 치고, 자, 원을 얼추 하나 다시 그려보면, 자, 반지름이 1인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저번에 뭐라고 됐냐면 45도니까 y는 x거든요. 그러니까 y는 x랑 이렇게 지나가면 45도니까 y는 x. 이거 각도는 안 쓸게요. 자,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수직이 됐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왜? 90도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나면 어떻게 돼요? 1대1대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요 값은요, 여기가 1cm, 여기가 그럼 이제 45도니까 45도고 90도니까 45도 1cm, 그럼 여기 루트 2cm, 그럼 여기가 루트 2, 이 점의 절편이 여기도 루트 2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은 x 더하기 y는 루트 2다. 왜요? 자, x 절편도 루트 2, y 절편도 루트 2 맞죠? 자, 여기까지는 저번에 했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2배의 점을 잡았어요. 내가 이제 아무데나 여기를 잡아도 되지만 여기 2배의 점 잡았어요. 얘를 a,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2배의 점에서 2배의 점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썼더니 a 스퀘어, b 스퀘어 이제 가로를 해도 됩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2b 더하기 1. 그래서 얘를 k로 놨어요. k. 자, 그럼 얘는 뭐냐면 a 제곱 가로 열고 b 플러스 1의 제곱은 K. 이거 야, 안 눌렀는데? 자, 잠깐만. 자, 다시 할게요. 눌렀네. 아, 미안해. 나 안 눌렀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A가 실제로는 X 값이잖아요. B가 Y 값이잖아요. 얘는 1이죠. 실제로 얘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X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K.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루트 K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루트 K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러면 얘는 새로운 원이 여기다 그려보면 이쪽에다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0, 여기 꼭지점이 0, 마일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x가 0, y가 마일이니까 어디예요? 마일이면 여기야? 그죠? 마일. 여기가 중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새로운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구랑 만나냐면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니까 요 점이잖아. 임의의 점이. 그지? 그러니까 요 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점이 의미하는 거를 그린 게 원이란 말이야. 요 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됐어요? 반지름은 모르니까 아직. 근데 그러면 얘랑 의미가 있으려면 얘랑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만나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접할 때, 여기 접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하고 여기 실제로는 여기가 안 들어가지만 여기 길이보다는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여기 길이보다 여기 길이가 더 크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지우고요. 중심만 똑같지 얘는 안 만나니까 얘는 관계가 없는 거죠. 만나야 관계가 있습니다. 얘랑 만나야지. 그러면 만나서 관계가 있는 요렇게 됐을 때 이게 제일 짧죠. 그다음 요렇게 됐을 때 얘가 제일 길죠.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최대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의 최대값, 즉 K, 즉 K의 최대값이니까 K의 최대값을 알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접할 때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이제 계속 가는 직선 있잖아요. 이 직선을 씩 알잖아요. 여기 써놨잖아요. 그것과 원의 중심 0, 마일 사이의 거리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루트 K잖아. 그 거리가 루트 K이고 루트 K는 자 여기니까 얘는 이제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더하기 y 빼기 루트 2는 0이니까 자 1이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한 다음에 절대값 0하고 마일 집어넣으면 x 0 마일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얘는 루트 2분의
이거 얼마냐 이거 절대값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또는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K예요. K의 최대점수니까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K는 이것의 제곱이니까 2분의 얘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2 루트 2 그래서 여기 더하니까 2분의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얻는 거예요. 제일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 m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끝은 아니죠. 자, 이제 좀 이렇게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일 길 때는 이 점을 지날 때입니다. 몇 콤마 몇이죠? 루트 2, 0입니다. 그럼 루트 2, 0을 지날 때니까 질문이 루트 2, 0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니까 루트 2에다가 1 더한 거죠? 그죠? 1에다가 루트 2 더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 반지름은요 루트 K가 1 플러스 루트 2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제곱이니까 K는 이것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앞에 제곱부터 하면 돼. 앞에 제곱 더하기 뒤에 제곱 더하기 2배의 루트 2 이렇게 돼서 답은 3 플러스 2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최대값이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뭐분의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라지 n분의 스몰 m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1 가로 열고 3 플러스 2 루트 2 그러면 이제 3 플러스 2 루트 2는 약분되니까 답은 얼마죠? 이게 답이죠. 그래서 2분의 1 답이 된다. 2번이다. 쓰세요.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점은 뭐냐면 이거죠.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맨 밑에 단 P는 몇 사분면이면 점이래요? 그럼 1사분면이면은 이 Y축하고 여기 X축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잡는다는 게 이 점이 들어가면 잡는 건데 안 들어가니까 요 앞에까지 하면은 그 길이가 이거보다 줄어들지 않겠냐 나는 그 사람 생각이죠. 뭔 말인지 알지?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굳이 따지면은 이 점이 들어가건 안 들어가는지 간에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잖아요. 그지? 그래 안 그래요? 뭐 점을 지나는 뭘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모예요. 세모. 완전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 맞는 것도 아니고 알딸딸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굳이 뭐 극한의 개념을 동원하면 맞는 건데 우리가 극한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이게 답이 왜 그럴까 생각하다 이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생각해 보니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좀 엄격하게 보면 틀린 거고요. 좀 느슨하게 보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수학자도 아니니까 여기까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03번 4번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적어보세요. 권민이도 적어보시고 저번에 했던 거니까 뭐 저번에 2분의 1까지 나오지 않았었냐? 안 나왔었나? 나왔었는데 그냥 좀 그랬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워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402번을 했다고 그랬죠. 3번 하겠습니다. 1403번. 자,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나 뭐 얼추 어려운 건 맞아요. 아주와 얼추의 차이는 뭘까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냥 약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문제. 자, 뭐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는 없고요. 1403번 보겠습니다. 1403번. 1403번을 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에서 나타낼게요. 자, 이거를 그려봅시다. 이거는 조금 이제 밑에다 그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반지름이 이거 얼마인 원이냐면 5, 25니까 5예요. 5. 그죠? 그러니까 0,0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5인 원입니다. 대충 5라고 그릴게요. 이게 5라고 합시다. 됐죠? 자,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언더라인 3, 마사래요. 여기 3, 마사에서 접하면서 그걸 잘 그려야 돼. 잘못하면 답이 안 나. 이게 못 그려. 그 부분을 못 그리더라고. 여기 3, 마사를 지나가는 접선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접하는 선. 됐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럼 얘가 P라는 점인데 3,4예요. 그럼 3,4에서의 접선의 식은 우리 배웠죠? x제곱이니까 xx, y제곱이니까 yy에서 3하고 마사를 집어넣으면 3x 빼기 4y는 25. 맞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접선의 식이죠. 3x, 3 집어넣고 마사 집어넣고 그냥 온더라인 하면 된다고 했잖아 저번에. 됐죠? 그죠? 그런데 그것과 평행하면서 이걸 L이라고 했는데요. L과 평행하면서 중심을 지난다. 여기 중심을 지나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지나가는 평행선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평행선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이 0이니까 얘는 3x 빼기 4y는 0이 됐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y절편이 없으니까 이게 y절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없어졌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0이니까 0,0을 지나니까 00 집어넣으면 0 돼야죠. 그죠? 그럼 이제 5원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 접하면서 반지름이 6인원. 와, 이거 5보다는 더 커야 돼요. 6이니까. 그래서 어디서 만나? 여기서 만나고, 그죠? 여기서 만난다 치고 반지름이 6인원을 접해야 돼요. 우리 미대갈 우리 수민이가 잘 그리겠지? 아니야? 나보다 잘 그릴 거야.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얼추 반지름이 커야 되는데 비슷하네, 그죠?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접하고요.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접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6 맞아요? 얘보다 커야 되는데 비슷하네요. 더 작아 보여. 그럼 Q 그다음에 얘가 O2 얘는 O 그다음에 O1은 안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질문이 뭐냐면 질문이 뭐예요? OQ의 길이? OQ의 길이니까 결국엔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 알겠어요? 저희를 구하자. 됐어요? 나머지는 뭐 평행하다. 당연하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O2의 여기 중심의 좌표는 여기 반지름 6이니까 얘도 6이면은 여기 이게 y값 x값이 6이거든요. 여기. 그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6, 모르니까 a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럼 6,a와 이 직선 사이 거리가 6이면 되죠. 그로 끝났다. 그러면 결계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3x 빼기 4y는 일반형에다가 원의 중심이 6,a 몰라. 그럼 디스턴스 d가 r이 되는데 r이 얼마? 6이다 라고 하면 되니까 3대 4대 5 루트 3의 제곱 5니까 5분의 그죠? 절대값 하고 6하고 a 집어넣고 6, 3, 18 마이너스 4a는 6이 됐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계산하니까 여기는 4a를 먼저 써도 된다고 했죠? 18은 5, 6에 30. 맞아요? 그러면 4a 마이너스 18은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요. 10을 넘어 18입니다. 18을 넘겨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는 4분의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더한 거부터 써볼까요? 얼마야? 더하면 48이죠? 그럼 4, 2는 4, 4, 2, 8, 12. 그 다음에 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2, 4, 3은 마이너스 3이죠? 근데 A는 양수예요. A는 여기죠? 일사분면이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만 됩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10이니까 제가 O2의 좌표가 6,12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림 볼게요. 요거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이 접점부터. 그치? 원의 중심 여기서 5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까지 길이랑 같지 않니? 맞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 길이 모르니까 여기 길이. 근데 여기 10이라고 그랬잖아. A가. 높이가 10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10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값은 12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확인하세요. 이해됐죠? 이건 쉽네. 이거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냥 한 방에 한 큐에 나오잖아. 이건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이거 한 원에 대해서 접선 길이는 이 원 밖에점에서의 접선 길이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여기다 해도 되니까 여기에 y좌표가 바로 접선의 여기에 중심에서부터 같죠? 평행하니까 아래축이랑 평행하니까 얘랑도 평행하니까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잘했어요.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보게 이제 이거 넘어가면 이제 도형의 이동입니다. 자, 1404번 보겠습니다. 1404번. 1404, 1404. 1404는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일단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에 원 단원이니까 원을 많이 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원이 아니라 새로운 원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원의 중심이 1,0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1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이런 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2에서부터 1, 그러니까 여기 1이라면 여기가 1이고 2에서부터 내려오는 쭉 접하는 접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접선의 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얘는 다른 거 몰라고 y절편만 알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0,2죠? 얘는 0,2를 지나니까 y 빼기 2는 n 모르고요. x 빼기 0 이렇게 되고요. 일반용으로 풀면은 m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 됩니다. 얘는 없어지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있잖아요. 요거 거리가 반지름이다. 반지름이 얼마예요? 1이죠? 그래, 1이죠.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와 원의 중심이 1,0입니다. 원의 중심 여기 1,0과의 디스턴스를 계산했더니 1이 되면 된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0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m 0이면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얼마다? 반지름 1. 그럼 위아래가 같다죠? 그죠? 위아래가 같다니까 쓰면은 m 플러스 2의 절대값에 루트 이건데 제곱하니까 안으로 자 m제곱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 없어지면 4m은 마이너스 3m은 마이너스 3분의 4 맞아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y는 근데 일반용으로 쓸게요. 자, 여기다 이제 요거 일반용으로 씁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x 빼기 y 더하기 2는 0. 좀 더 일반용스럽게 쓸까요? 마이너스 4를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3x 플러스 4y 둘 다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8은 0 맞죠? 마사를 곱했습니다. 마사 없어지고 마사 하면 마사 됐죠? 그다음 3대 4대 8이죠. 마팔 그냥 그래요.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 이제 이것의 식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요. 얘 접하면서 여기 y축에도 접하고 x축에도 접하는 어떤 이렇게 원이 존재하는데 그게 몇 개래요? 두 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제 원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냥 그래요. 이렇게. 원의 중심은 어딘가 이렇게 있고. 근데 원의 중심은 항상 어디 위에요? y는 x 위에죠. 그죠? 얘를 r, r로 잡읍시다. 1사분면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일로 오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x 빼기 r 제곱 1사분면일 때 y 빼기 r 제곱은 r 제곱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와도 접하냐면 얘가 얘랑도 접해요. 지금 실제로는 얘랑도 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 접점이 됩니다. 여기서 공통은 아니지만 접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접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 있죠. 그죠? 점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래요. 그죠? 그래. 그럼 그 직선이 얘거든요. 그러면 다시 쓸게요. 3x 플러스 4y 빼기 8은 0과 그 점이 r, r이거든요. 그러면 거리 디스턴스 3대 4대 5니까 5분의 절대값 3r, 4r이니까 7r 빼기 8은 얼마예요? 반지름 r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계산하면 7r 빼기 8의 절대값은 5r이고요. 맞아? 그러면 이제 7r 빼기 8은 플러스 마이너스 5r이고요. 맞아요? 그러면 7r로 이쪽에다 넘기면 7r 플러스 마이너스 5r은 8이죠? 원래는 마이너스 플러스지만 상관없어요. 순서가 없으니까. 그러면 더하면 얼마야? r이. 뺀 거부터 하자. 빼면 얼마야? 2니까 4죠? 더하면 이제 10이니까 12분의 8 얼마야? 4, 3, 12, 4, 2, 8 3분의 2죠? 그래요. 아셨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의 좌표, 이 R의 좌표가 하나는 4,4고 하나는 3분의 2, 3분의 2다. 맞아요? 두 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니까 그 거리를 D라고 하면은 보이냐? 아 새끼야? 아 새끼! 자 미안해요. 자 루트 빼제 하니까 4 빼기 3분의 2 또 4 빼기 3분의 2 그러니까 제곱 이게 2개니까 2개. 그럼 답은 루트 자 3분의 3, 4, 12, 10 3분의 10의 제곱에 2배 그 얼마예요? 3, 3은 3의 제곱 분의 100, 200이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3분의 얼마예요? 3분의 200은 4, 5, 100 곱하기 2죠? 10 루트 2. 자,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중심거리는 3분의 10 루트 2. 자, 쓰세요. 이것도. 별로 안 어렵지?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원. 우리 책의 12단원 도형의 이동. 30분도 못했는데 이거 3개 끝냈어. 잘했다. 한 20분 됐네. 이거는 뭐 같다고 놓으면 좀 어폐가 있으니까 이렇게 컴마가 이렇게 얘 또는 얘가 나온다. 맞죠?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도 나오는 거지. 아, 안쪽에서도 나오는구나. 나는 바깥에만 구했는데요. 3,2를 생각하니까 이렇게도 답이 나오네요. 3분의 2니까 1보다 더 작아. 3분의 2, 3분의 2에서 이렇게 만나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됐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 자, 이제 12단원 펴보세요. 12단원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의 이동은 저기 원래는 작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돼서 꽤 많이 책에서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보이나? 안 보여! 이렇게. 자,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해도 되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할 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도형의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건데, 그죠? 이동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중학교 때도. 그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거를 꼭지점을 이동시키니까 이동하잖아요. 어디로? 그지? X축으로 Y축으로 또 동시에 그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거라고는 똑같아요. 그럼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냐면 평행이동을 배우겠습니다. 평행이동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초등학교 때도 했었던 시원하게. 일단은 평행이동부터 보겠습니다. 평행이동이 뭐냐면 말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패러렐하게 시프트 이동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평행이동은 점이 이동하는 경우하고 도형이 이동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점이 이동하는 거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좌표축을 안 그릴게요. 그냥 A라는 여기라는 점이 있어. 여기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P가 Q로 이동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알겠어요? 그럼 P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뭐 X, Y다. 좌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맞죠? 평행하게. 그죠? X축의 평행하게 이렇게.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90도로. 그죠?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A만큼이라고 하고 B만큼이라고 하고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가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얘도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이 점이 이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그냥 그만큼 갔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 그죠? 0,0이면 한 칸 한 칸 갔으면 1,1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냥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행 이동에서 점의 이동은 너무 쉬워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좌표에다 올려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좌표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동은 뭐냐면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건 다른가요? 다르죠. 이거는 도형의 이동은 표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알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요, 점의 이동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함수를 fx라고 쓰죠. 그런데 y도 함수처럼 쓰는 원 같은 거는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fxy. 알겠죠? 어떤 함수처럼 보이는 거에다가 x하고 y 집어넣으면 그게 0이 된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한쪽으로 다 몰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함수도 되지만 도형도 되는 거예요. 원도 도형이, 원은 함수 아니잖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은 도형이거든요. 그냥 원은 도형이니까 그냥 도형을 전체 나타내려면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좌표를 쓰면 쓰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귀찮아. 이제 큰 의미 없으니까 얘는 보이는데, 근데 얘는 도형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은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요. 함수도 있고 함수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도형. 이 도형의 이름은 fx,y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 도형이 이제 그 도형에도 이제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점, 그지? 이 점이 똑같이 아까처럼 A, B만큼 이동했어요.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럼 A축에 A, B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이 이 정도로 이동했을 겁니다. 점은 이렇게 이동했지만 도형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지? 그럼 얘는 F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거죠. 이제. 자, 그걸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요 점 원래 있던 점 있죠? 요 점을 x, y로 합시다. 알겠지? 그럼 요 점으로 이동했으니까 얘는 x축의 방향 a, y니까 요 점은 x 더하기 a, y 더하기 b 아까 배운 대로 맞아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지? 그럼 얘 점은 이거는요 새로운 x니까 x 다시고 새로운 x니까 y 다시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요 공식은 x, y밖에 없고 다시가 없기 때문에 x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된 거를 x로 만들어줍니다. 빼기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y 더하기 b, y 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y로 만들어줍니다. y 다시에서 빼기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x라는 말은 x 다시 이게 됐고요. y라는 말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된 거죠. fx 대신에 x 다시 빼기 a, y 대신에 y 다시 빼기 b는 0이라고 쓰는데 실제로 얘는 이동했을 때 그게 x가 y 값이니까 결국에는 이 축에다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x 다시 축, y 다시 축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그냥 x축, y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x 빼기 a, y 빼기 b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는 점에 이동하면은 더하면은 더해줬잖아요. 이렇게 빼주면 빼줬을 겁니다. 그대로. 그러나 얘는 반대죠. 더해줬는데도 실제로는 뭐로 표시됩니까? 빼기로. 그래 안 그래요? 자, 원의 중심에 좌표할 때 우리가 원의 중심 여기가 몇 콤마 1,0이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 x 한 칸 옆으로 갔다가 더하기 1로 쓰냐? 아니면 반대로 빼기 1로 쓰냐? 이렇게 빼기로 쓰잖아. 이렇게 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벌써 도형의 이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반지름이 1인 원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 그런 뜻이라거든요. 뭐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도 벌써 이 원의 방정식도 뭐의 이동이 들어가 있다? 도형의 이동이 들어가 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틀려 맞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맞죠? 이게 이해가 잘 되진 않아. 이거 선생님 여기 다시라고 쓰면 되잖아요, 차라리. 근데 그러진 않잖아, 우리가 언제 다시라는 표현을 했니? 안 왔으니까 그냥 써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를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바꾸는 걸 힘들어한다. 근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그냥 느끼라고. 느껴 넘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 설명이 끝났습니다. 됐어요? 얘가 무슨 이동이라고요? 평행 이동. 자, 평행 이동이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A 단계 안 했었는데 몇 개는 한번 해보자. 그냥 쉬운데,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럼 거기서 1405번부터 1417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1405번부터 여러분 205쪽에 1405번부터 1417번까지 풀어보세요. 이게 열 몇 개 되는데요.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섯, 13개겠죠? 13개. 오늘 니네반 수업 또 있어? 국어나 영어? 뭐 있어요? 국어? 끝나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자, 첫 번째 1405번은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3하니까 그대로 더해 주시거나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첫 번째 답은 마3, 4
맞으면 동그라미.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x축의 방향으로 5, y축을 하면 마팔이니까 똑같이 계산하면 2, 마이너스 14. 그 밑에 그럼 얘는 어떤 이동이냐면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산만큼 이동한 거니까 똑같이 계산하면 1407번은 4, 6, 1408번은 6, 0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x에서 5을 빼고 y에서 5을 더하는 이동으로 바뀐다면 1409번은 0,3, 1410번은 7, 마이너스 16이 될 겁니다. 밑으로. 그러면 이런 이동에 의해서 마추, 5가 3,8로 옮겼어. 그러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더해줬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더해줬으니까 m이 5, n이 3이 되겠죠? 밑에. 도형의 이동은 반대로 쓰는 거야. 아까처럼. 자, a만큼이면 마A라고 써야 되는 거죠. x 뒤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412번은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일만큼 평이동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3이니까 x 빼기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 대신에 x 빼기 3으로 바꾸고 y 대신에 y 더하기 1로 바꿔. 근데 앞에 구호가 있으면 가로 쳐야 돼요. 그러므로 계산해서 정리하면 x 빼기 5y 빼기 7은 0. x 빼기 5y 빼기 7은 0. 그 다음에 옆에 자, 원도 마찬가지인데 원은 솔직히 말하면 중심만 이동하면 되니까 도형의 이동보다는 점의 이동에 가까워요. 자, 그러므로 x축 방향으로 5, y축 방향으로 마사니까 원의 중심이 x 빼기 5의 제곱이고 y만큼 마사니까 y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9. 반지름은 관계없죠. 반지름은 안 변하죠. 평행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414번 평행이동 x는 x 빼기 1이 되고 y는 y 더하기 5가 되는 도형에 의해서 이동에 의해서 도형은 5 가로 열고 x 더하기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y 빼기 3이 돼서 정리하면 5x 빼기 2y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5번도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5가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 틀렸지? 이거 틀렸어요? 자, 이거 다시 해볼게요. 1415번입니다. 좀 보세요. 1415번. 이거는 집중도가 떨어지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뭐. 이게 학교 시험에 이 자체로 나올 수도 옛날에 있었는지 요새는 잘 안 나오죠. 그러면 x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x 대신에 x 빼기 1 반대로 쓰라고 했죠. y 대신에 y 빼기 3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하기 1 이렇게 반대로 x 대신에 x 더하기 1 y 대신에 y 빼기 3. 왜요? 아니 도형의 이동은 반대로 써야 돼. 점의 이동은 그대로 쓰고. 그러면 얘는 y 대신에 y 빼기 3이니까 y 빼기 3이라고 써야 되고요. x 대신에 x 더하기 1이니까 이 가로하고 써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6 가로 열고 x 더하기 1이고요. 7은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죠. 그럼 얘가 답이 아니라 정리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니까 플러스 4x 그죠? 그 다음에 숫자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1이고 마일이고 넘어가니까 3이고 넘어가니까 6이고 넘어가니까 7이니까 얼마가 돼요? 3, 6, 9, 12 얼마? 1 빼면 6, 2, 6, 12, 13, 14, 15 15가 되죠? 이게 다 되죠?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틀릴 수도 있다. 그 밑에 보세요. 자, 1416번 평행이동. 자, 이건 점의 이동이에요. 6만큼, y만큼이니까 직선은 3 가로 열고 x 빼기 6 가로 닫고 빼기 2 가로 열고 y 더하기 2 가로 닫고 빼기 4는 0 정리하니까 3x 빼기 2y 더하기 18은 0. 틀렸죠? 살짝 틀렸지? 자, 얘도 다시. 이거 니네가 왜 틀리냐면 가로를 안 해서 틀리는 거예요. 이거 잘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됐지.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x 대신에 x 더하기 1로 쌈박하게. 그럼 얘가 숫자가 있었잖아. 그럼 이 가로 열고 이렇게 바뀌라고. 알겠지? x라는 문자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라는 문자가 y 빼기 3으로 바뀌니까 2분의 1 같은 거 있으면 2분의 1하고 가로를 쳐줘야 돼. 알았어? 이 문자만 바뀐 거라고요. 요거 세팅만 바뀐 거라고요.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써줘야 된다고. 그러므로 이 문제는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3 가로 열고 반대니까 x 빼기 6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 가로 열고 반대니까 y 더하기 2를 쓰면 돼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게 답은 아니지. 계산해 줘야지. 그럼 얼마야?
3x 빼기 2y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3, 6,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됐죠? 3, 6, 18 그 다음에 잠깐만 숫자가 왜 이러지? 더하기 6이니까 빼기 6이고 아 이거 반대네 반대 미안해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는 이거예요 이걸 잘 읽어보면 이거예요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거로 옮겨진대 뭔 말인지 알지?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여기는 x, y라는 점이 x 더하기 6 y 빼기 2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직선으로 옮겨진대 그러니까 결과가 이거래 3x 빼기 2y 빼기 4는 0이 결과래 그러면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 얘기잖아 지금 이거 반대잖아 반대 옮겨지는 그죠 이거에 의하여 으로 옮겨지는 그럼 출발점이 누구냐를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거꾸로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얘는 다시 거꾸로 가야 되니까 x 그죠 더하기 6에서 1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빼기 6이잖아 빼기 6 그죠 빼기 2니까 더하기 2가 되죠 y 더하기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얘를 이렇게 이동해야 되니까 3 가로 열고 x 더하기 6이 되고 빼기 2 가로 열고 y 빼기 2가 되는 거죠 거꾸로 여기서 거꾸로 그래 안 그래 그럼 풀면은 3x 빼기 2y 빼기 2 있는 4 2 있는 4 없어지니까 18은 0 플러스 이거네 답이 맞아요? 이거 잘못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17번 도형을 도형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거로 옮겨지는 얘도 반대네 그럼 이것도 틀렸겠네 그죠? 얘는 도형의 이동입니다 알았어요? 뭐의 이동? 도형의 이동이라고 써놨어요 얘는 F라고 했으니까 F 가로 열고 x, y는 0이 어떻게 이동했냐면은 fx 더하기 3 그죠? 그럼 y 빼기 5 도형이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점의 이동으로 하면 반대겠죠? 빼기 3 더하기 5겠죠? 그래야 그래 그런데 이렇게 옮겨지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거로 결론이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야 x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3의 제곱은 4로 옮겨졌대요 알겠어요? 그럼 원래 거는 뭐냐 그거죠 원래 어는 뭐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는 점의 이동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도형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왜냐면 얘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점으로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얘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f 이게 여기로 가면 더해주기죠? x 더하기 3이죠? 그죠? 마삼이 없어지니까 그럼 마오가 없어지니까 y 더하기 3이죠? y 더하기 5죠? 이렇게 이동하면 얘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x 대신에 x 더하기 3 쓰고 더하기 4 얘는 그대로 써줘 얘는 그대로 여기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더하기 5 그대로 써줘 4 그대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얘 정리하면 그게 답이니까 x 더하기 7의 제곱 아니네 잠깐만 어디 보자 뭐가 잘못된 거야? x 대신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아니 도형으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에서 이거로 옮겨지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거를 이걸로 옮겼어 그럼 여기 3이 여기 내가 잘못 썼네요 아이씨 미안해요 잘못 쓰면 이렇게 틀리더라고 됐어? 그럼 여기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3에서 없어지니까 빼기 3 그죠? 여기서 하니까 x 대신에 x 빼기 3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빼기 3 더하기니까 더하기 1 됐나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4 맞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 밑에 이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의 이동? 무슨 이동? 아까 무슨 이동 했어? 이동. 지금은 이제 대칭 이동 뭐라고요? 대칭 이동 대칭 이동도 달라지나요? 얘는 점과 도형이 똑같아요 희한한 게 얘는 좋아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으로는 좀 달라지지만 무슨 이동은 똑같다고요? 대칭 이동은 다르지 않다 똑같다 자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기 설명하면 다 끝나는 거죠. 자, 일단은 점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점의 이동. 점을 대칭 이동하죠. 너무 이건 내 중학교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한 것 같은데 옛날에 기억 안 나지? 진짜? 초등학교 때는 좌표를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구라쳤어. 자,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있다고 합시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이름을 안 줄게요. 그냥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실제로는 이제 일사분면이니까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x, y라고 합시다. 알았니? 그럼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자. 무슨 축에? x축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90도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90도로 넘어가면서 같은 거리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 될까요? x가 그대로인데 y만 서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반대쪽만 부호 바꿔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반대쪽만 부호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y축 대칭 이동하면 얘를 어떻게 될까요? y축 대칭 이동하면 똑같이 몇 도로 넘어가고 90도로 넘어가고 같은 거리. 맞아요?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이에요 얘는? x, y. 맞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2,1이면 여기는 마2,1이라고요. 높이가 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실제로는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x, y 한 번씩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x, y가 x, y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죠? 됐죠? 그럼 이제 세 가지에다가 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y는 x의 대칭 이동. 누구? y는 x의 대칭 이동. 이게 재밌습니다. 그럼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넘어가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같은 거리고 90도 맞아요? 그럼 얘는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됩니다. 이거 참 웃기죠? y하고 x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x를 집어넣으면 그게 y가 되고요. y를 집어넣으면 그게 x가 된다죠. 그러니까 서로 x가 y가 바뀌어요. 돼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얘랑 똑같은데 그러면 y는 x랑 90도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x죠? 그럼 요거 90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면 또 뭐가 될까요? 그 식은? 응?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겠죠? 그래 안 그래? 맞죠? 여기도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거리.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이것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라고. 왜요? 서로 마이너스 관계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x를 넣잖아요.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y가 나오고요. y를 넣잖아요. 그 값이 마이너스 x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도형의 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이동? 도형의 이동도 얘는 똑같아요. 대칭은 개념이 같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은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있는 도형이 f 아까 얘기했죠. x, y는 0 이렇게 라고 했으면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될까요? 그 식은 여기다 쓸게요. x축에 대칭 f, x, 빼기 y는 0 그대로. 알겠죠? 이거 그대로. 알겠어? 네. y축에 대칭 이동하면요. f, 마이너스 x, y는 0 맞아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칭 이동. 이게 뭐겠죠? f 밑에다 쓸까요? f, x, y는 0 맞아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요. f, y 빼기 x는 0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면요. 뭐죠?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얘는 똑같네요. 여러분 책 보세요. 밑에 풀어보세요. 3개. 하나, 둘, 셋, 넷, 5개. 점의 대칭 이동. 일단은 먼저 풀어보세요. 점의 대칭 이동. 그러니까 도형까지 다 설명했어요 지금. 자, 점의 대칭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지금.